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네, 디어스 리뷰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해요. 이번 주제는 왜 로라 브라운은 자살하지 않았을까입니다. 로라 브라운이 살았던 시대는 1950년 미국입니다. 1950년대 미국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어요. 그때 당시에 부유한 중산층의 이미지는 대도시에 넓고 쾌적한 주택이 있고 또 예쁜 옷을 입고 깨끗한 실내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놀고 있는 엄마가 있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요리하고 남편에게 외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아내의 모습, 이게 바로 중산층의 이상적인 가정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구했던 여성의 모습은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나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 없죠. 자기 자신이 없어요. 엄마, 아내의 역할만 부여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가정주부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실현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알고 보면 로라 브라운이 지금 겪고 있는 불안감, 우울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라 브라운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쟁 영웅이었던 남편 벤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 덕분에 중산층으로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벤은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그와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아들도 있고 지금 현재는 둘째 아이도 임신 중입니다. 195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녀가 남편의 생일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델러웨이 부인을 잃고 자살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로라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부여한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라는 사랑받기를 원한다. 아이에게 조용히 글을 읽어주는 좋은 엄마가 되기를 바라고 완벽한 식탁을 준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 이상한 여자는 절대 되고 싶지 않다. 변덕과 분노가 가득하고 외로움을 타고 뾰로통하며 참아줄 수 있지만 사랑스럽지는 않은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여자이고 싶지 않다. 그 1950년대 시대가 원하는 전형적인 여성의 상을 로라도 바라고 있죠, 지금. 로라도 남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데 그게 또 자신이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시대적인 여성상을 주입받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에 여성의 삶은 억압되고 한계지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는 자아실현, 자기개발 같은 욕구가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배척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우울감과 공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로라의 우울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구가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로라는 아이와 케이크 그리고 키티와 나눈 키스 때문에 공허감을 느꼈다. 미쳐간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미쳐가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면 비명, 울부짖음, 환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미쳐가는 것에도 다른 방식이, 훨씬 더 조용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각이 무디고 절망적인 데다 기운마저 없어서 슬픔같이 강렬한 감정조차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식.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게 우울증 증세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소리 없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이렇게 소리 없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이런 우울증을 묘사하는 장면에 보면 어린 아들 리처드의 시선을 빌려서 그 엄마를 보고 묘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로라 브라운은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우울증과 불안감,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우울증의 극단적인 행동이 남편의 생일날
행동으로 표현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어서 집과 오늘 밤의 작은 파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 그녀는 지갑과 델러웨이 부인 책만 챙겼다 라고 나와요. 지금 그녀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어린 아들을 다른 집에다 맡기고 호텔로 가고 있어요. 지갑과 델러웨이 책만 들고요. 그 호텔에서 자기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데, 그 또 다른 모습을 보는 장면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에게는 눈에 안 보이는 동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지란 분노에 가득 차서 비난을 똑같이 비난으로 맞받아치는 삐뚤어진 여자. 자기 모습에 스스로 굴욕감을 느끼는 여자다. 자기한테 또 다른 자기를 발견하는데, 그 모습은 자기 모습에 스스로 굴욕감을 느끼는 여자래요. 삐뚤어진 여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가서 로라는 델러웨이 부인을 읽습니다. 델러웨이 부인을 읽다가 로라 브라운은 자살 충동을 느껴요. 죽음은 더 없는 위안이 될 수도 있다. 해방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나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죽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뱃속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죽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녀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들과 남편,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어요. 로라 브라운은 호텔방에서 자살을 결심하지만 자살을 하지 않잖아요. 삶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깨달은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삶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기쁘다. 가능한 모든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교활함도 없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고려해 보는 것에는 커다란 위안이 담겨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녀는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체적인 삶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주체성과 권능을 깨달은 겁니다. 자살도 자신의 선택인 거죠. 죽음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삶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깨달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생일상을 차립니다. 그런데 로라 브라운은 둘째 아이를 낳고 바로 가출해요. 아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납니다. 그 이후에 가족의 삶을 살펴보면 남편은 간암으로 죽고, 딸은 음주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죽었고, 아들 리처드는 그 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자기보다 빨리 죽었어요. 그렇지만 로라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런 로라의 행동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구는 로라의 행동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엄마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누구를 100%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다른 사람의 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열린 마음이고, 그게 바로 받아들임이고 수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로라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로라가 그렇게 느끼고 행동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공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로라가 가출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 가족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왠지 로라가 그대로 집에 있었다면 자살 충동을 못 이겨서 자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살을 했다면 그게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록 매정한 엄마로 보일지라도 그녀의 삶을 선택해서 삶을 이어나갔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을까요? 아들 리처드가 죽고 나서 클라리스 집에 브라운 부인이 하룻밤 머뭅니다. 그때 브라운 부인과 클라리서가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리차드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알아달라는 듯이 클라리서가 로라 브라운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돌봤습니다. 그때 로라가 클라리서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누구라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로라는 자신이 아이와 남편을 두고 떠난 무책임한 엄마가 아니라, 무책임한 아내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틀이나 가치가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로라처럼요. 그럴 때 어느 누군가는 비난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가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은 오로지 내가 사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힘은 다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만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로라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난 거고요. 네, 두 번째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디하우스 리뷰는 다음 편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